오늘부로 이 집 나가. 뭐라고? 뭐라고? 지금 몇 살인데? 지금 몇 살인데 어딜 나가? 쉰다섯. 딱 좋은 오늘부로 이 집 나이잖아. 나가.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문 닫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소리였습니다. 오정숙, 나이 55.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출근시키고 며느리 눈치 보고 손자 간식 챙기다 보면 하루가 다 갔습니다. 그게 그녀의 하루였고 그게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스스로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이 문제였습니다. 남편 이상철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인 채 울렸고 정숙은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민경이라고 저장된 이름. 그 이름 옆에는 작은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하트였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온몸이 조용히 소리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발밑 땅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겁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드디어 결말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해방감과 공허함이 뒤엉킨 감각이었습니다. 상철은 밤 11시가 다 되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면서 정숙이 깨어있는 것도 모른 채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까지 걸렸습니다. 정숙은 주방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27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데 필요한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혼자 핸드폰 보며 웃는 남편의 뒷모습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안 쳤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다 차린 밥상 앞에 앉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스불을 껐습니다. 밥상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뭘 챙겨야 하는지 몰라서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여름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서랍 안에 20년 동안 조금씩 모아두었던 통장 하나를 집어넣었습니다. 남편 몰래 아껴둔 돈. 언제 쓸지도 모르면서 그냥 모았던 돈.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모았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상철이 잠에서 덜 깬 눈으로 나왔을 때 정숙은 이미 코트를 입고 캐리어 손잡이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디 가서 뭘 하려고. 그 한마디가 오히려 정숙의 발걸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쾅! 다시 한번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자신이 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래전 처음 상경하던 20살 때와 똑같은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아파트 로비를 나서는 순간 봄볕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오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이 방금 시작되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정숙은 한동안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빠네는 갈 수 없었습니다. 올케가 어떤 얼굴로 맞아줄지 눈에 선했고 무엇보다 거기 가는 순간 이 일이 온 가족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이 뻔했습니다. 친구들, 결혼하고 나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남아 있었는지 정숙은 손가락을 꼽아보다 그만뒀습니다. 결국 정숙이 찾아간 곳은 고등학교 동창 박미선의 원룸 고시원이었습니다. 미선은 3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직후엔 정숙에게 가끔 전화해서 울었고 정숙은 그때마다 잘 될 거야, 힘내라는 말을 했습니다. 막연하고 무책임한 위로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미선은 갑자기 나타난 정숙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온 정숙을 좁은 방 안에 앉혀놓고 편의점 컵라면을 2개 끓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정숙은 실감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진짜로 집을 나온 거구나. 그 방은 정말로 좁았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옷을 걸어두는 행거 하나. 창문으로 보이는 건 맞은편 건물의 회색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좁은 방이 정숙에게는 오랜만에 숨을 제대로 쉬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밥 차려달라는 사람이 없는 공간. 아무도 치맛바람 분다고 눈치 주는 사람이 없는 공간. 그냥 정숙 혼자만의 공간. 미선은 그날 밤 긴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정숙이 말하는 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간에 한번 나도 그랬어라고 했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는데 그게 그 어떤 위로보다 정확하게 정숙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미선은 먼저 잠들었고 정숙은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재산은 어떻게 되나? 아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 생활비는? 나이 55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다는 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정숙은 그날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자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좋아했지? 내가 뭘 하고 싶었지? 결혼 전 20살의 오정숙이 꿈꾸던 것이 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듯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어나 미선에게 밥을 해줬습니다. 습관처럼 손이 움직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재료로 간단하게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미선이 눈을 비비며 나와서 말했습니다. 야, 진짜 맛있다. 너 밥 진짜 잘하더라. 별것 아닌 칭찬인데 정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서는 밥이 짜다, 반찬이 없다는 말은 들었어도 이런 말은 오래 듣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미선의 소개로 근처 중고나눔 카페에서 주방 아르바이트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작은 분식집, 주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급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손가락이 채용 문의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선이 물었습니다. 괜찮겠어?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해봐야지. 희야분식이라는 간판이 약간 삐딱하게 걸린 작은 가게였습니다. 가게 주인은 62살 강희아 씨였습니다. 혼자서 20년째 가게를 운영 중인 여자였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정숙은 이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작은 키에 단단한 어깨,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도 어딘가 당당한 자세. 면접 아닌 면접에서 희아 씨는 딱 2가지만 물었습니다. 칼질 잘해요? 그리고 느리진 않죠? 정숙이 한 20년은 됐어요 라고 하자 희아 씨는 바로 내일부터 나와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숙의 분식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가게에는 홀 아르바이트 1명이 더 있었습니다. 양이란 47살. 남편 사업이 망해 아이 셋을 혼자 키우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말이 없고 동작이 빨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 인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 함께 뒷정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이 트였습니다. 희란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사세요? 정숙이 고시원이라고 하자 희란은 잠깐 시선을 주고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정숙에게는 편했습니다. 사연 묻지 않는 사람, 판단하지 않는 눈. 정숙은 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희아 씨는 매일 정숙의 칼질을 받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말없이 식칼을 하나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내 거 쓰지 말고 이거 써요. 당신 손에 맞는 거야. 중고가게에서 새로 사온 칼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칼을 받으면서 왜인지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저녁이 되면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2시 앞치마를 벗고 가게 문을 나서는 순간의 감각은 특별했습니다. 돈을 벌었다는 느낌, 내 힘으로 하루를 살았다는 느낌, 27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정숙의 핸드폰으로 아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들어오라는데 그냥 들어와.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잖아. 정숙은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자기가 배운 대로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것이 어쩌면 자신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희아 씨가 남은 떡볶이를 봉투에 싸서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줬습니다. 정숙도 아무 말 없이 받았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봉투를 손에 들고 걸으면서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나를 먹여준 것이 이 사람들이구나. 내 삶을 붙들어준 것이 이 작은 가게구나. 거창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지금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고시원 공용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걸어서 20분 거리 희야분식으로 출근하고 오후에 퇴근해서 미선과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거나 근처 공원을 걷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 안에서 정숙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잠을 잘 잤습니다. 27년 결혼 생활 동안 정숙은 만성불면증이 있었습니다. 남편 늦게 오는 날은 기다리느라 잠을 못 잤고 일찍 오는 날은 긴장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 때는 밤새 깨어 있었고 명절 전날엔 준비 걱정에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시원 좁은 침대에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골목 불빛 아래서 눕는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그게 신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분식집 손님 중에 자주 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혼자 와서 조용히 먹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희아 씨가 먼저 말해줬습니다. 저분은 근처 중학교 음악 선생이야.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밥을 못해서 거의 매일 와. 정숙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오늘 계란말이가 좀 달랐는데 뭔가 바뀌셨어요? 정숙이 팔을 좀 더 넣었어요 라고 했더니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더 맛있네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정숙은 가게 문을 나서면서 그 대화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전재호라는 것을 나중에 희아 씨에게서 들었습니다. 한편 상철로부터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처음엔 들어와라는 내용이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혼해줘로 바뀌었습니다.
정숙은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선에게 문자 내용을 보여줬더니 미선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법무사 가봐. 재산 분할 제대로 해야 해.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앞을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지분, 퇴직금, 노후 대책, 스스로도 몰랐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두려움이 정숙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동사무소 근처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앉아서 상담을 받는 내내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유난히 파랬습니다.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거구나. 이게 그런 거구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은 비가 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정숙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어제 다 울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고시원 방에서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27년 동안 쌓인 것들이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그 울음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희야분식으로 출근하는 길에 미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간단하게 됐어라고. 미선에게서 바로 답이 왔습니다. 저녁에 삼겹살이다. 정숙은 빗속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그날 가게에서 희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숙 앞에 따뜻한 쌍화차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희란도 평소처럼 묵묵히 일했습니다. 점심 피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말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나중에 우리 같이 뭔가 해봐요. 작은 거라도. 정숙은 고무 장갑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뭐요? 희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시락 같은 거. 당신 솜씨면 충분해요. 정숙은 그 말을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누워서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도시락. 내 손으로 만든 것을 파는 것. 그게 가능할까? 나이 55에 이혼하고 고시원에 사는 내가. 그러나 이번에는 안 된다는 결론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질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게 한 달 전에 오정숙과 지금의 오정숙이 달라진 부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호가 가게에 왔습니다. 평소처럼 혼자 앉아서 떡볶이를 먹다가 나가면서 카운터 앞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드시고 싶은 요리 있으세요? 저희 학교 가정 시간에 게스트 강사를 구하고 있어서요. 어머니 같은 분이 오셔서 해주시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정숙은 잠깐 멈췄습니다. 희야 씨가 옆에서 흘끗 봤습니다. 정숙은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재호가 명함을 두고 나갔습니다. 정숙은 그 명함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명함이 닿는 주머니가 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미선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정숙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혼 도장 찍은 것도, 희란의 도시락 제안도, 재호의 명함도. 미선은 고개를 뒤집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눈빛이 달라졌다. 정숙이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미선이 소주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눈빛. 정숙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에 비가 그쳤습니다. 젖은 도로에 가게 불빛들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정숙은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7년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 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정숙,
나이 55.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오정숙은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